안녕하세요. 해운여학원 김선일 부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 대학교 한국 담당자 에바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뉴욕 맨하탄 그 브루클린 브릿지 바로 앞에 위치한 페이스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페이스 유니버시티의 석사 과정 중에서 비즈니스와 컴퓨터 사이언스 두 전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페이스 유니버시티라고 하시면은 한국에서는 뭐 인지도가 사실 많이 없는 거로 해서 왜 이 학교가 이제 소개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생각보다 미국 현지, 그러니까 특별히 뉴욕 현지에서는 이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또 가장 이 학교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현지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국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미국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이제 원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률이 좀 잘 되지는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유명한 뭐 대학들을 가긴 하더라도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학교는 생각보다는 현지 취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또 이 학교를 추천을 좀 드리고, 특별히 석사 과정 가운데는 또 스템으로도 분류된 전공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OPT를 1년이 아니라 3년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현지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학교 같아요. 네. 자,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페이스 대학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대학교가 있었어. 뉴욕에 가보신 분들도 근데 뉴욕 시청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그래도 그 1906년도에 개교를 해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캠퍼스는 2개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뉴욕 시티 캠퍼스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시청 딱 맞은편에 브루클린 브릿지 바로 앞에 있죠. 네, 이렇게 있어서 되게 시티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웨스트체스터 캠퍼스는 뉴욕 그 맨하튼에서는 한 40분 정도 떨어진 이제 전통의 캠퍼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 선호에 따라 다양한 학업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뭐 또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단과대학에서 다양한 스템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페이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나 인지도보다는 정말 인턴십이라든지 실용학문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랭킹으로 따지면은 이 학교가 사실 높지는 않긴 하지만, 그러나 현지 취업은 어차피 뭐 미국 사람들은 랭킹으로 사실 학생들을 뽑진 않으니까 얼마나 이 학생이 실무에 이제 바로 현장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교류가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학교를 찾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맞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대략 이제 보시면 한 8,000개 이상의 인턴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 사립대 중에서는 그래도 120권 안에는 들어가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특히나 석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턴십이라든지 취업 관련해서 좀 많이 서포트를 해주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 연봉이라든지 되게 이제 괜찮게 사실 시작하실 수 있는 대학교이고요. 미국에 정말 많은 대학교들 중에서 졸업 후 취업률을 봤을 때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13,000명 정도 전체 학생 수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100명 정도 국제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13,000명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사립대학교네요. 아무래도 이제 주립대학교는 보통 한 3만 명에서 뭐 5, 6만 명까지 되게 학생 분포도가 좀 많은데, 근데 사립대학교는 적으면 뭐 1,000명 단위에서 사실 많아봐야 한 뭐 몇천 명이지 10,000명까지는 잘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이제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조금 학교 규모는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큰 편에 있고요. 이제 뉴욕 하시면 사실은 다들 좀 위험한 동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티에 위치해 있고 되게 치안으로도 굉장히 이제 안전한 캠퍼스로도 꼽히고 있고요. 또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학업 환경들 제공하기 위해서 캠퍼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캠퍼스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뉴욕 그 시청 브루클린 브릿지 바로 앞에 있는 맨하탄 시티 캠퍼스랑 웨스트체스터, 아마 뉴욕에서 북쪽으로 기차 타고나 차로 한 40분 정도 그럴 것이죠. 특히나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 학문으로 좀 많이들 이제 찾으신 학생들은 오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MBA 혹은 이제 비즈니스 전공 쪽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금 관련한 텍세이션 전공들은 이제 미국에서 7위에 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엔터 사업 관련한 이제 매니지먼트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로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이제 미국에서 5위 정도 하고 있고요. 어카운팅, 이제 회계 쪽으로 보시는 학생들도 이제 탑 50위권에 안에 들고 있어서 이런 전공으로 좀 유명하고 이쪽으로도 좀 많이 찾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티 캠퍼스가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워낙 좋은 위치에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네네. 사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제 일반 전통적인 캠퍼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크게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뉴욕 맨하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월스트리트라든지 뭐 타임스퀘어 이제 다 가실 수 있는 딱 그 위치에 있고요. 되게 이제 뉴욕 자체, 특히나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이제 인종들도 와 있고, 다양한 뭐 예술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이 이제 주요하게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그 페이스 자체에서 이제 뉴욕 시티 캠퍼스는 레노베이션을 완료를 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뭔가 좀 모던하고 이제 세련된 시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 학교를 거의 한 7, 8년 전인가요? 되게 예전에 좀 사실 방문하긴 네. 했는데, 지금 사진상에 봤을 때, 상단에 있는 거는 전통적인 바깥에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하단에 실내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좀 네. 편의를 위해서 어디서든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스터디 라운지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딱 들어오셔서 2층 모습인데 이제 좀 되게 이제 모던하고 진짜 그쵸, 도시에서 그쵸. 네. 공부하는 캠퍼스 분위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뉴욕 스타일의 네. 그 캠퍼스의 분위기,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네요. 하고 어디서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뭐 디스커션 할 수 있고 뭐 과제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위기가 사실 조금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였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딱 땡기지는 않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리노베이션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사실 현대적인 분위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되게 이제 다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레노베이션해서 되게 학교가 밝고 되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편리하고 모던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스트체스터 캠퍼스는 이제 보시는 위에 사진이 전경 사진인데요. 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약간 동부의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캠퍼스 타운 분위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영화나 방송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관련 시설들이 여기 캠퍼스에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이제 제공하는 시설에 따라서 이제 캠퍼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 뉴욕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IT라든지 또 바이오테크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쪽 전공으로 보는 학생들은 페이스 웨스트체스터 캠퍼스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이제 야외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시설들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주변에 이제 유명한 학교들도 많이 학군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그 뭐 중고등학교 행사가 있으면 페이스 대학교 방송국이 나간다든지 해서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계된 활동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사실 미국 학생들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양 학생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뭐 IT 쪽이나 이쪽으로 했을 때 충분히 진출 가능성 있는 그런 학교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딱 이제 미디어에서 사실 많이 보시는 이제 미국 전형적인 미국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의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이제 야외 이런 시설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시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페이스 대학교를 보신 학생들한테 제일 저희 많이 가이드 해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랭킹보다는 진짜 취업이라든지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600개 이상의 회사들의 이제 페이스 대학교 출신의 국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미국 대학교들은 다른 국제 학생들 데이터를 제공을 하진 않는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학생들 취업률이라든지 인턴십 비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거의 87%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고 졸업을 하고 계시고요. 거의 매년 10번 이상의 커리어 페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매달 이제 커리어 페어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맨하탄 캠퍼스랑 웨스트체스터랑 거의 동시에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뉴욕시티 캠퍼스에서 연간 4회, 그다음에 웨스체스터 캠퍼스에서 연간 4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학생들만을 위한 커리어 페어도 연간 2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 거의 매달 커리어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제 인턴십이라든지 취업 포털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매년 5만 개 이상의 이제 이런 잡 서칭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제 뉴욕에서 큰 인턴십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담당자들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사진들은 진짜 커리어 페어 때 이제 나와 있는 사진들이고요. 보신 것처럼 학생들도 이렇게 약간 좀 포멀하게 입고 가서 정장을 다 입고 있네요. 네, 실제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자체적으로도 커리어 전문가들과 1대1로 카운셀링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커리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HR 출신이라든지 뭐 헤드헌팅을 했던 이제 그런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이 다 전문가로서 1대1로 카운셀링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거의 사실은 이제 그런 커리어 페어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도 뭐 졸업생 세션이라든지 뭐 이제 커리어 관련 이벤트들이 매년 300개 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거의 매일매일 세션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뭐 레주메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인터뷰 같은 거 연습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스파이어드나 인터스트라이드라는 이제 국제학생 채용 전용 정보 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이라든지 인턴십까지도 연계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제학생들이 미국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본인이 어떻게 이제 그 잡 서치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가서 인턴십을 해야 될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이제 H1B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사실 정보가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설령 알아도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한국 학생이나 동양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진 않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좀 쉽지는 않긴 해요. 네, 스스로 이제 보통은 학교를 가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다들 이런 팀들이 있다 보니까 찾아가시는데 네.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또 꼭 이제 학교 스텝뿐만 아니라 이제 한인 학생이라든지 각 이제 그런 이제 국가 학생회에서도 이런 것들 좀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서 네,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많은 학교들이 뭐 이렇게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네. 근데 막상 그게 이제 국제학생보다는 현지인들이 네. 이제 취업률이 사실 원래 뭐 당연히 높은 거였으니까 높은 거였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국제학생들에게 좀 더 포커스가 되고 국제학생들이 인턴십과 또 이제 취업 비자인 H1B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 루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실 아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학교를 그래도 선택하셨을 때는 H1B까지도 이제 노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좀 석사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어서 석사 학생들 실제로 이제 취업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루빈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A라든지 비즈니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졸업 후에 94% 정도이고요. 옆에 보신 이제 세이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취업률은 제일 높습니다. 96%. 그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찾는 테솔 전공들 제공을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 추후에 이제 뉴욕주에서 이제 교사 자격증 시험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92%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슨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학과라든지 아니면 MPA 이런 행정학과 공부하는 학생들 전공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약관 같은 경우에도 91% 정도 취업률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학과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거는 지금 취업률이 국제 학생인가요? 아니면 전체 학생?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학생. 전체 학생.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학생 중에서 취업. 실제로 저희가 취업 이제 학생 저희가 뭐 취업 서포트 해준다 하는데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봐주시면 실제 이제 저희 학생들 케이스고요. 지금 보신 학생은 이제 인도에서 보신 학생이고 석사를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로 전공을 하셨는데 이미 사실 페이스를 다니면서 방학 때는 시티 가버먼트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셨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딜로이트에서 이제 부동산 OPT를 하셨고 관련한 OPT를 했고 또 이제 동일하게 딜로이트에서 H1B 비자까지 받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이시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보시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CPT, OPT, 그럼 이제 H1B까지 이제 프로세스를 받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사실 학교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이제 본인들의 활동을 1,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이 미리 1, 2 CPT부터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OPT 하고 자연스럽게 H1B까지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에 이제 국제학생 이제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어카운팅 전공으로 입학을 하셨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재학을 하는 동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턴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필드 이런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는 이제 데이터 어널리틱스 비즈니스 요걸로도 인턴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많이들 좀 아실 만한 회사들이 뭐 딜로이트라든지 KPMG, PwC 이런 유명한 이제 글로벌 회사들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 와서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턴십부터 이제 차근차근 프로세스 밟아가는 이런 서포트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이 맨하탄의 좀 다운타운 쪽이고 거의 월스트리트나 이 주변 지역하고는 굉장히 사실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유리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치 자체가 도시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회사를 가기도 그리고 그런 곳에 이제 정보를 이제 얻기도 좀 용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글로벌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인턴십이나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크게는 이제 비즈니스랑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제일 이제 요즘 많이 찾는 석사학과들로 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루빈 스쿨 오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제적으로 되게 인증을 많이 받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ACSB에서 이제 비즈니스와 어카운팅 모두 다 인증을 받았고요. CFA 이제 우수 회계 과정에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최초로 이제 영국 국제 회계사인 이제 ACCA라든지 국제재무위원 이런 인증을 받은 이제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 교수님분들도 회계학과에서는 한 5분 정도 직접 가르치고 계시고 교수님 또한 대부분 이제 실무 경험을 가지신 분들 혹은 관련 자기가 가르치는 전공을 통해서 이제 실무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이제 교수님을 통한 이런 네트워킹 오히려 좀 더 한국 교수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한국 학생이면 좀 더 도움이 더 많은 받을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되게 이제 졸업하고 나서 뉴욕에서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률이라든지 연봉도 되게 높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들도 그냥 단순히 MBA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스템 전공들 보고 계시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스템 전공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어카운팅 그냥 일반 회계학 전공도 사실 계속해서 많이들 워낙 인기 과목이다 보니까 오시는데 어카운팅 중에서도 뭐 데이터 어널리틱스 앤 테크놀로지 이런 전공으로 좀 이 전공은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학교들이 새로 생기고 있고요.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설된 지는 한 3년 정도 그렇죠. 회계학인데 사실 회계학이 이제는 사실 컴퓨터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할 일이 좀 줄어드는데 AI가 이제 대체하는 직업군에 늘 들어가죠. 회계사나 회계학이.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그 이제 숫자나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데이터 분석은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 전공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앤 어널리틱스에서 이제 소비자 심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원래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로는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또 전공이 빠져나와 있고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마케팅 전공 중에서도 주로 이제 마케팅 아니면 마케팅 매니지먼트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 앤 모바일 마케팅. 그래서 전공을 보시면 되게 트렌디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최근 취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요즘 좀 많이 뽑는 직군들의 연관이 되어 있는 전공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통적인 학과에서 마케팅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좀 두리뭉실하게 좀 사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렇게 실무가 좀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셜미디어 요즘에는 사실 누구 소셜미디어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할지에 대해서 실무로 배우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면 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스템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더 다양한 전공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전통적인 전공들도 다 갖춰져 네, 있고 이제 네. 특히나 이제 큰 이제 랭킹이 높거나 되게 전통적인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 석사 전공도 되게 둘이 크게 뭐 그냥 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래서 그 안에서 이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세부 전공을 가져가신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전공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소셜 미디어 앤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되게 석사들한테도 세부 전공을 제공을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행 과정이 네, 입학 그래서 과정이 이제 입학하실 때 두 네. 가지 방법이 있으시고 바로 석사로 가실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영어적인 부분 서포트 받고 싶다면 이제 국제학생들 제공하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입학을 가능하시고요.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즈니스도 학사 때 어떤 전공을 하시든 석사로 입학을 일단 하실 수가 있다. 비전공자가 지원 가능.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일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네. 뭐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언스라든지 공부했는데 석사에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자체가 되게 폭이 네네. 좁았는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공을 들고 있든 석사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4.0 기준에 2.4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크게 변화된 것 네. 같아요. 예전에는 한 3.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소 3.0부터 네.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2.4부터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4.5 기준에서는 한 2.7 이상이시면 일단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석사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GR이나 GMAT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GMAT 같은 경우는 510점, GR이는 510점이면 309점. 사실 네, 조금만 네, 뭐 하면 맞아요. 할 수 있는 GMAT 점수긴 조금 하겠네. 공부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사실은 500점대는 한국 학생들도 되게 많이들 네, 받으실 수 있는 점수여서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는 아니고요. 또 비즈니스지만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바로 석사로 뭐 MBA라든지 네네네. 비즈니스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내가 GR이나 GMAT에서 공부하는 대신에 면제를 받고 싶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사 때 3.0 이상 여전히 네. 그 기존 그 조건이 3.0이긴 해야 네, 되겠네요. 3.0 이상 들고 계시면 이제 GR이나 GMAT 없이 석사로 바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학생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브릿지 코스 이제 본과 진학하기 전에 또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충분히 석사 공부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어카운팅 CPA 프랩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회계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이제 비즈니스 전공자라든지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관련한 학점이 있는 학생들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어느 학교나 다 네, 마찬가지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네네. 어카운팅 자체가 좀 필요한 학문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요 조건, 뭐 학점이라든지 뭐 GR이나 GMAT이라든지 뭐 면제가 되거나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아무래도 다이렉트 조건이 90점이면 네. 사실 좀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학생들은 패스웨이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 수업은 국제 학생들끼리 같이 듣고 기본적인 이제 학점 나오는 수업들은 로컬 학생들이랑 동일하게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에 따라서 패스웨이 기간이 나누어지시고요. 일단 토플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 그다음에 요즘은 듀오링고 네, 그쵸. 아직까지 듀오링고는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다 그죠? 받고 있어서 듀오링고는 95점. 그다음에 IELTS 보시는 분들은 6.0에 섹션별로 5.5 이상 들고 계시면 일단은 3학기부터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이덴버그. 네, 다 이제 또 많이들 컴퓨터 사이언스나 네. 뭐 인포메이션 시스템, IT 이쪽으로 많이 보시는데 대부분의 사실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GRE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쵸. 학사 때 관련해서 공부한 학생들로 관련 전공 네. 때문에 사실 그 비전공자가 사실 컴퓨터 쪽으로 하고 싶은데 관련 전공 이수를 반드시 요구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실 선택하기 쉽지 네. 않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는 또 이렇게 또 제공을 하니까. 네, 아예 네. 지원조차 사실을 못하는 경우가 네네네. 많으신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제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세이덴버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ABC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그런 컴퓨터 관련한 학과들 이제 공학 교육 평가 기관의 인증도 받았고 미국 컴퓨터 협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네.
단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비전공자나 GRE 없이 받는다고 해서 뭐 프로그램 퀄리티나 단과대학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이제 필요한 기관들이나 프로그램 퀄리티는 인정을 받았고 대신에 더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GRE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학사 때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하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아예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석사에 갈 수 있냐 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코스라고 해서 한 학기 정도는 기초 수업 그렇죠. 그래도 받아주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수업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브릿지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과정은 좀 이수를 하고 네, 본 과정으로 하겠네요. 하고 있고요.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석사가 전체적으로 학비가 되게 저렴하고요. 뉴욕에 있는 사립대학이지만 그다음에 다 장학금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보신다면 세이든버그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메리트. 옵션을 학비도 줄 1년 한 거예요. 2만에서 2만 5천이면은 굉장히 사실 메리트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원 가능하신 전공들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세큐리티,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으로도 많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학과들 중에 사실 엔터프라이즈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이제 조금의 이제 공학 관련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요구하고 다른 학과들은 전혀 필요가 없으시고요. 2년 과정인데 옆에 보시면 2년 동안의 총 학비가 이제 위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42,000불 정도, 밑에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49,500불 해서 사실 연간 2만에서 25,000불로 학업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이것도 지원 과정이 그래서 학사 전공,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이시면셔도 지원 가능하시고요. 전공이 내가 아예 무관하다 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GPA 2.4부터 지원이 가능하시고 이제 토플 같은 경우는 78점, IELTS 6.5, 듀오링고 105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하고는 영어 점수가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비즈니스가 다이렉트가 90점이었는데 그래서 단과대학별로 영어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GRE나 GMAT 혹은 경력 모두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가 이제 이쪽 관련한 전공을 했다 하는 학생들은 바로 석사 수업이 가능하시고 아예 내가 비전공자다 하는 학생은 보통 9에서 10학점 한 학기 정도는 이제 브릿지 코스를 수강을 하고 본과 진학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특별히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제 본과 수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이게 없으면 사실 본과 수업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입학은 가능하지만 기초 수업은 듣고 그렇죠. 라고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이런 것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보시면 이제 자바 수업이 2개가 들어가고 이제 가상 컴퓨터 컨셉 이제 시스템 이런 수업들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개론 수업이 많네요. 다 뭐 인트로덕션이라든지 펀더멘털 해서 되게 개론 수업 위주로 한번 이제 그러니까 기초 수업 한번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학기 정도 하시면 그 다음 학기는 석사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학 조건, 여기도 이제 패스웨이 과정. 패스웨이 과정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원 요건 다 동일한데 영어 점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55점부터 가능하네요. 그래서 조금 아까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낮은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토플은 55점, IELTS는 5.5에 섹션별로 5.0, 듀오링고는 85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영어 수업은 국제학생들끼리 듣고 크레딧 나오는 학점을 이수하는 전공들은 이제 로컬 학생들과 같이 듣고 가시고요. 이제 패스웨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브릿지 코스에 해당되는 기초 이제 컴퓨터 관련한 개론 수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스웨이 하는 학생들 중에 비전공자 학생들도 패스웨이 과정만 이수를 하시면 추가로 브릿지 코스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석사 본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입학 요건이라든지 단과대학 지원 가능하신 전공들을 봤고요. 또 페이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도 사실 다른 대학교에 비해 저렴한데 장학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웨이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개런티로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3학기 하는 학생들은 3,000불, 2학기 하는 학생들은 2,000불, 1학기 하는 학생들은 1,000불. 그래서 학기당 1,000불씩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GPA가 3.3 이상 들고 계신다 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1,500에서 6,000불 나오고 있고요. 매년 사실 석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들 입학할 때 1회 제공이 되는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6,000불. 만약에 내가 2년 다닌다 하면은 2년 동안 이 금액을
서포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3.3이라는 기준이 있긴 한데 혹시 뭐 에세이나 아니면 좀 애매한 성적이면은 또 혹시 좀 다른 거로 또 대체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이제 지원하실 때 꼭 네. 성적뿐만 아니라 뭐 추천서라든지 추천서, 뭐 학업 계획서 제출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 기준을 봤을 때는 3.3이지만 좀 보더라인 학생들도 뭐 관련해서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다 하는 학생들은 또 장학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이나 열의가 있는 학생들 네. 좀 받고자 하는 학교 유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도전해 보시면은 네,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서류 같은 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서, 그다음에 뭐 학교 성적표, 그다음에 영어 성적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석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웨이로 들어오시든 다이렉트로 들어오시든 영문 이력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입학하기 직전까지 뭐 어떤 일을 했고 또 성적에 드러나지 않는 본인의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력서에 써주시면 되고요. 영문 자기소개서에는 보통 이제 왜 페이스에 오고 싶고 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어떤 커리어를 가고 싶어하는지 학업에 대한 동기 부분이고요. 영문 추천서는 2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 두 분을 하시는 게 네, 유리하겠죠. 교수님도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제일 좋기는 하신데 만약에 내가 졸업한 지 꽤 돼서 교수 추천서 받기가 좀 어렵다 하면 보통은 이제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든지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유 형식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뭐 어떻게 학교 양식이 따로 있나요? 자유 형식으로 먼저 받아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원하실 때 추천인의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학교에서 직접 추천인에게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요즘 제공을. 뭐 분위기가 다 링크로 다 전달되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잔고 증명은 나중에 입학 와서 받을 네. 때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되게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원래는 다 온라인 리포팅을 하셔야 되세요. 뭐 토플이면 토플 IELTS면 하셔야 되는데 페이스는 일단 지원하실 때는 스캔본으로 다 제출하시면 되고 대학교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원본 동봉되어 있는 거 보내지 않고 스캔본으로 일단 리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만 다 갖춰지시면 바로 리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페이스 대학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뉴욕 맨하튼에 있는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현지 취업이 가장 사실 유리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뭐 학교의 명성보다는 또 뉴욕이라는 곳과 또 뉴욕에서 현재 취업을 위해서 목적인 학생들한테는 이 대학교가 굉장히 적합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